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 정말 모처럼 좀 외국인들이 그래도 큰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영상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나 혹은 6월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황이다 이러면 시황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짧게,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이야기다 그러면 종목 한 종목 혹은 뭐 두 종목을 이거 역시도 10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짧게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고객님들의 Q&A 이것도 한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짧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뭐 1시간짜리 이렇게 이거를 듣는 것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짧게 하는 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거의 뭐 그렇게 크게 뭐 오르거나 뭐 이런 모습은 아니죠. 모습은 아닌데 일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그래도 이렇게 꽤 나온 모습, 좀 저는 의미 있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25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사실 요 아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근데 기억하기 쉽도록 25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언저리를 어떻게 지수가 돌파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전과 똑같은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오늘 어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것이 혹시 시장이 변하려나 라는 어떤 기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강한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어떤 무언가를 대놓고 어떤 저항값 뭐 이런 어떤 가상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려나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한순간에 돌파해 버렸거든요. 강한 거래량으로.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어느 정도 눌리고 다시 재매수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신고가 같은 경우에는 돌파하는 날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첫 돌파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를 유지가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라면 하루 이틀 늦는 것쯤이야 뭐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건 뭐였냐면, 일단 지수는 아주 작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상승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 누가 오르고 누가 떨어졌는가를 파악해야겠죠. 혹시 이 중에서 대장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누가 봐도 티날 정도로 반도체라고 크게 해볼게요. 전기전자 이쪽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빠졌던 쪽은 바이오 헬스케어죠.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적어볼게요. 바이오는 빠졌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시장은 대장주가 반도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바이오는 이제 소외가 되려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하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장 막판에 가면서 건설 ETF가 다시 하락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에는 그냥 오늘의 어떤 지수만 봤을 때의 느낌은 앞으로는 혹시 반도체와 어떤 건설 쪽, 흔히 SOC 쪽, 흔히 남북 경협 쪽, 이쪽이 주도주,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안에서는 중공업도 포함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공업까지.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와 건설 쪽이 일단 좀 좋아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주와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뭐 2018년도 하반기 뭐 거창하게 뭐 전망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내보내긴 했지만,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실적이 좋은 쪽이 어디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약세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민감해질 때는 믿을 곳은 실적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 업종 중에 반도체 쪽 이외에는 제대로 된 실적 나온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에 좀 좋은 소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으로 보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쪽 반도체 쪽 그리고 소재 쪽 이 1번 타자인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라고 하면 이제 뭐 남북 경협 건설 뭐 SOC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정도가 저는 좀 주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3순위 정도라고 하면 뭐 중국 사드 관련 피해 봤던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사업, 자기 사업을 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미디어라든지 게임도 될 수도 있겠고. 오늘 넷마블도 좀 반등을 좀 줬던 걸로 같은데, 그쵸.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지수를 좀 보면 그래도 아직 지수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아직은 어떠한 중심선을 이렇다 할 어떤 반등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쭉 옆으로 기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아직은 없다. 2500포인트까지도 기다려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역시도 아직 이 기준선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쭉 흐르다가 한번 흘렀거든요. 흐르고서 돌파해서 빨리 제자리 찾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들어 올라와서 이 중심값 위에, 시세의 중심값, 평균값 위에서 다시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타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다행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 900포인트라는 이 가격을 돌파해야지 이제 진짜로 가는구나 라고 좀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보리저 밴드상 이렇게 자꾸 하단을 건드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하단을 건드는 것까지는 용납이 되는데 한 두 번,
혹은 한 3번까지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이제 진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거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푸켓 관련한 이슈는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아는 뉴스예요. 모두가 아는 뉴스. 모두가 아는 뉴스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보통. 모두가 아는 뉴스가 아는 뉴스라면, 그리고 근데 사실 내일 당장은 모르지만 매일매일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그죠? 이런 뉴스에서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보통 흔히 선수들이 매매를 하죠. 근데 지금은 그 선수가 쉬고 있습니다. 선수도 안 하고 있어요. 매매를. 선수들도 매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만 매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누구한테 좋은 꼴이냐면 증권사 수수료만 높여주고 있는 게임이에요. 증권사들만 좋아요. 삼성전자 분할해서 좋고, 테마주들이 갑자기 생겨서 좋고, 지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아주 웃고 있을 겁니다. 개인 신용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남북경협주 쪽에 신용잔고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높았을 때 좋았던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민감하다, 뭐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단 내일 하루도 알기 힘든 어떤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매매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현재 남북경협은 아직 아니다. 매매할 타이밍은 아직 아니다. 다만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느냐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확인해 본 결과 지수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가 일단 올라갔고, 건설은 아주 미약하게나마 조금 반등을 보이는 것 같아요.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 만회하는 정도. 그래서 요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이오는 이제는 진짜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바이오에 다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이오가 진짜 소외됐다. 근데 나는 한 30% 마이너스 손실 중이다. 근데 다른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근데 나는 손실 난 걸 붙잡고 매도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니까 또 소외된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거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이 꽤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회원분들도 아직 바이오를 못 팔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번호는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혹시 아직까지라도 못 팔고 있는 뭐 회원분들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니더라도 나 정말 고민 중인 게 있다. 그러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뭐 저희가 뭐 대단한 회사도 아니고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뭐 화내거나 돈 달라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고민은 나누면 준다고 하잖아요. 뭐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좀 관심 있게 조금 봤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종목들을 조금 펴볼게요. 저는 SK하이닉스 아까 보여드렸고 삼성전자가 있었죠. 근데 삼성전자 역시도 최근에 수급이 많이 안 좋아졌던 모습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조금 오늘 물량이 나가긴 했는데요. 더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한다면 장비주인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반도체 큰 그림에서 전기전자라고 그냥 포함을 해볼게요. 전기전자라고 해보면 저는 이 안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쪽은 반도체 쪽 하나,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그 다음에 MLCC 쪽, 요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그렇게 보면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되겠죠. 2차 전지라면 저는 삼성 SDI라고 봅니다. 뭐 후성이라든지 LNF도 있겠죠. 이런 종목도 있을 거고, MLCC는 뭐 삼성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저는 보고, 사실 좀 디테일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면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매수하고 싶어지는 SK 머티리얼즈, 뭐 메카로, 하나 머티리얼즈, 뭐 BH 유니셈도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SKC 코롱PI도 저는 지금 매수는 아니지만 계속 좀 째려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YMT도 째려보고 있고, 유니테스트야 지금은 조금 아닌, 조금 이제 보유자들의 몫인 거고, 그다음에 신흥 SEC도 잘 알려지진 않은 종목이지만 저는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아트론도 지금은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지만 실제 반등을 해야지만 매수하는 것이죠. 바닥에서 매수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넷마블도 좀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종목은 사실 좀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알고만 있고 혹은 타진 매수 정도만 하자라는 겁니다. 타진 매수. 그러니까 비중 뭐 한 3에서 5% 정도씩 1차 매수 정도만 해보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을 뭐 덥석덥석 많이 매수하자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2500, 코스닥 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업종을 나눕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미디어 쪽이라든지 중공업 쪽, 뭐 건설 쪽, 뭐 사드 쪽, 뭐 혹은 뭐 정부 정책 관련한 쪽, 이렇게 나눠서 비중을 이제 맞춰서 이 안에서 종목을 뭐 하나 혹은 뭐 한두 개 이렇게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건설주도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요. 건설주가 조금 더 눌리고 한다면 언제 한번 자리를 잡는다면 들어갈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남북경협이라는 알파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첫 번째 파동은 일단은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일단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오늘 중요한 것은 지수가 상승하는데 반도체가 상승했다라는 것이 이게 유지가 되는지, 진짜 이것이 주도주가 되어서 지수를 이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 드리고, 시장의 어떤 변화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혹은 좀 더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주식 비중은 현재 25%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봐가면서 비중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저희가 유치하지만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평투파 뭐라고 하나요?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 제가 매수 매도를 하거나 시세를 파악할 때 쓰는 방식을 계속 회원분들께 지금 계속
동영상으로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몇 번째까지 했죠. 근데 신규로 새롭게 원격을 통해서 나도 다시 한번 좀 설명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정 잡아서 원격으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좀 최초로 한번 짧게 한번 마무리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혹시 뭐 다음 주부터라도 중간중간에 동영상을 찍어서 좀 자주자주 좀 업로드를 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